1구째 변화구를 때렸고 배트가 부러집니다. 파울입니다. 원아웃 주자 없습니다. 3구째 빠르게 로켓 스트라이크 아웃 159 161km. 와우. 이런 투수가 한화 이글스에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문통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기록이 쌓이는 곳 신야적지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가장 스텝업이 기대되는 선수 문동주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동주는 작년까지 포심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했으나 올해는 구종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까지는 포심과 커브를 주력 구종으로 사용하고 보조 구종으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활용하였습니다. 좌타자 상대로 활용도가 높은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는지 좌우 타자를 가리지 않고 포심과 커브를 중심으로 승부하였고 우타 상대로는 여기에 슬라이더를 추가로 구사했습니다. 올해는 체인지업을 포기하고 스플리터를 새롭게 장착하여 우타자 상대로는 포심, 슬라이더, 커브, 좌타자 상대로는 포심, 커브, 스플리터 조합으로 승부합니다. 요약하자면 문동주는 약 150km의 포심, 135km의 슬라이더와 스플리터, 125km의 커브를 구사하며 구종별 타이밍과 궤적의 차이를 무기로 타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문동주는 최고 161km의 압도적인 구속의 포심을 갖추고 있지만 의외로 쉽게 공략당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문동주의 투구폰인 오버핸드의 장단점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버핸드는 릴리스 포인트가 높아 공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궤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회전축이 지면과 수평에 가까워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 포심을 던지기에 유리합니다. 이로 인해 커브, 스플리터 등 종방향의 변화를 주는 구종과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포심을 조합하는 투구 디자인으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동주는 종적인 변화구 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커브의 낙폭이 큰 편이지만 직구와 터널링을 맞추기 위해서는 포심이 스트라이크 존 상단에 안정적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동주의 포심은 상단에 꾸준히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회전수의 편차에 있습니다. 문동주의 포심 회전수는 1900rpm에서 2400rpm까지 넓게 분포하는 편이며 이는 릴리스 타이밍이나 손끝 감각이 아직 일정하게 정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포심의 궤적이 들쭉날쭉하고 커브와의 터널링 형성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문동주의 피옵스 분포를 보면 상단으로 형성된 포심의 성적은 썩 좋지 않습니다. 다만 우타자 상대로는 우측 상단존의 피옵스가 비교적 안정적인데 이는 커브와 슬라이더 등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변화구와의 터널링이 잘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좌타자 상대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체인지업은 릴리스가 투박하고 제구가 불안정하여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비율이 29%에 불과합니다. 이는 좌타 상대로 실전에서 안정적인 구종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좌우타 상대 피안타율은 같지만 좌타 상대로 피출루율과 피장타율이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문동주는 오버핸드 투구폼이 가진 종방향 변화구 운용의 강점을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좌타자 상대로 구종 조합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버핸드 투구폼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회전축이 지면과 평행에 가까워 수직 무브먼트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동주의 경우 회전축이 기울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회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면 포심의 수직 무브먼트가 제한되고 이는 곧 직구의 위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회전축의 문제는 오버핸드 투수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단점인 VAA 문제와 맞물려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VAA는 수직 무브먼트가 좋으면 어느 정도 상쇄되지만 문동주는 릴리스 포인트가 높고 포심의 회전수도 일정하지 않아 VAA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 문동주의 피장타율이 높았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오버핸드 투수들은 릴리스 포인트가 높아 VAA가 크기 때문에 장타 허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어깨에 무리를 주는 투구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부상 위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동주는 이번 시즌 시작 전 어깨 통증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구속이 빠를수록 부상 위험이 높다는 것은 야구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국내 최고 구속을 기록한 문동주도 어깨나 팔꿈치 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동주는 현재까지
오버핸드 투구폼의 장점은 제대로 살리지 못한 반면 단점에는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는 결국 2024 시즌 평균 자책점 5점대에 규정 이닝조차 채우지 못하는 아쉬운 성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기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올해는 좌타 상대로 완성도가 미흡한 체인지업 대신 스플리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플리터는 팔꿈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문동주는 먼저 팔에 부담이 적은 체인지업을 장착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체인지업의 릴리스가 안정되지 않아 제구가 크게 흔들렸고 릴리스 감각이 투박한 탓에 회전수와 회전축이 직구와 거의 동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뜻 보면 직구와 유사한 회전 특성은 터널링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직구와 체인지업 모두 일정한 회전수와 궤적을 가져야 합니다. 체인지업의 최대 구속이 147, 회전수가 1900까지 나오는데 포심의 최저 구속이 146, 회전수 또한 1900으로 두 구종의 차이가 없어 오히려 느린 직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문동주는 직접적인 무브먼트를 주는 방식의 구종, 즉 회전수를 줄여 낙차를 유도하는 스플리터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스플리터는 포심 구속이 빠를수록 위력적이기에 문동주의 최정상급 구속을 뒷받침할 좋은 구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변화구에 비해 장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아직 3경기만 치른 상황이지만 스플리터의 구사 위치가 존 중앙에 몰리지 않고 존 하단에 잘 분포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스플리터의 구사 위치를 조금 더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거친다면 포심,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로 4가지 구종의 분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투구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동주의 커브는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신인왕을 차지했던 시즌에도 직구와 커브를 중심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작년 성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커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직구와의 조합에서 터널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더는 커브와 비슷한 위치에 형성되어 차별성이 부족한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슬라이더는 좌측, 커브는 존 하단으로 분리하여 구사하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이러한 구종 분포가 잘 정착된다면 포심은 상단, 슬라이더는 좌측, 커브는 하단, 스플리터는 우측으로 운용하여 좋은 투구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포심 제구의 안정성입니다. 포심이 상단에 잘 형성되면 커브와의 터널링도 더 잘 이뤄지고 슬라이더와 커브의 구사 위치도 명확해지면서 전체적인 투구 전략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문동주의 9이닝당 볼넷 허용은 3.07개로 규정 이닝 70% 이상 투수 33명 중 23위입니다. 뛰어난 수치는 아니지만 경기력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비슷한 수치를 기록한 투수로는 KT 쿠에바스, LG 손주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 피안타율입니다. 문동주는 33명 중 꼴찌로 유독 높은 인플레이 피안타율을 기록 중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포심 제구가 보더라인보다는 가운데로 몰리는 경향이 강하고 타 구종의 스트라이크 비율이 낮아 타자들이 포심만 노려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VAA 측면에서 포심이 특출나지 않아 정타 허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수비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실책이 많고 류현진조차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팀 수비가 투수의 수치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동주는 올 시즌 새 구종인 스플리터를 장착하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플리터가 얼마나 많은 헛스윙을 유도하고 특히 좌타자 상대로 어떤 이점을 가져가 줄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스플리터의 존재는 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자 입장에서 하단으로 떨어지는 스플리터를 의식하게 되면 같은 투구폼에서 상단으로 오는 포심의 체감 속도와 위력이 더욱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동주는 아직 단 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올해는 좌타자 상대 성적이 뚜렷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포심과 하단으로 떨어지는 스플리터 조합은 최근 일본 출신 메이저리거들이 보여주는 패턴과도 유사합니다.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사사키 로키처럼 문동주 역시 이러한 조합을 통해 한 단계 스텝업 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정리하자면 문동주는 지난해 체인지업의 부족한 완성도와 포심의 제구 및
회전수 기복으로 인해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 손에 꼽는 높은 구속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변화구들의 경쟁력이 부족했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도 성적 저하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일정 부분 운적인 요소나 수비의 한계도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올 시즌 새롭게 장착한 스플리터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좌타 대응력을 높이고 포심의 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위기가 되자 163, 162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공과 함께 문동주가 대한민국의 기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시즌 가장 스텝업이 기대되는 투수 문동주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신야적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